네, 머스터딘의 고혁준 선생입니다. 좋은 영어 교육 세 번째 시간입니다. 좋은 영어 교육 시리즈물로 시작하면서 본의 아니게 다른 영어 강사들의 강의를 시간을 내서 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저 정도였는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한 4-5분의 강의를 보면서 떠올랐던 것은 이분들은 영어 강사라기보다는 조선시대 훈장 선생님이 상투만 제거하고 나타난 선생님이다 할 정도로 굉장한 규율, 율법 강조하듯이 문법을 상당히 강조하고 그거에서 벗어나면 틀렸다 라고 하는 기이한 그러한 율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조선시대 훈장 선생님이 상투 자료로 나타났다 화면에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두 번째 선생님의 부류는 위치 닥터, 주술사 같았습니다. 미리 예측하고 답을 맞추는 대단한 주술사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업을 들어가 볼게요. 영어는 특별한 문법이 있는 듯 하면서도 없습니다. 지역마다, 동네마다 쓰는 형태가 다르고 문법에 커다란 규제를 받지 않는 경우도 많죠.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구조 분석이 안 되면 해석이 안 된다. 그래서 구문이나 문법을 배운다. 맞나요? 자, 맞다고 하신다면 그럼 해석이 되면 안 해도 되겠네요? 대부분 학생들이 멈칫할 거예요. 글쎄요,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한다는 것이 과연 구문 분석으로 가능할까요? 여러분도 잘 모르시는 부분 아닌가요, 그거는?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는 해석이 되었다면 의미 구조는 아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잡았어요. 해석이 되었다는 것은 이 단어들의 의미 구조를 파악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 문장은 2017년 서울시 공무원 9급 시험입니다. 거기서 dealt with라는 단어 보시죠? 요거를 조금 집중해서 해석해 주길 바라고요. 하여튼 위에 올라가서 전체를 해석해 보세요. 자, 여러분 해석했다 보고 전 들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줄에 있는 in the 19th century부터 보겠습니다. 자, 19세기에는 romance was a prose narrative that told a fictional story, dealt with its subjects and the characters in a symbolic, imaginative, and non-realistic way. 19세기 로맨스는 프로즈 내러티브였습니다. 프로즈란 말은 시적 표현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체가 있다면 산문체가 있겠죠? 그러면 산문체적인 내러티브란 말은 스토리텔링입니다. 산문체적인 스토리텔링이었습니다. that 관계사가 되겠죠? 내러티브를 꾸며주는 그것은 told 말하셨어요. fictional 가상의 스토리를 말하는 거죠. dealt with 잠깐만 dealt with가 다루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뒤에서 스토리를 꾸며준다고 한다면 its subject라는 목적이 없어야 되잖아. dealt with의 주어는 누구지?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야? 동사가 told도 있는데 dealt with도 있어. 그럼 대절의 주어는 누구고 동사 누구지? 뭐지? 이렇게 만약에 잠시 1초라도 또는 0.05초라도 그 생각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바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전혀 문법적인 dealt with를 고민했다는 얘기는 문장 구조를 분석하면서 의미를 파악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들어가 볼게요. 요것만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dealt with만 가지고 우리는 현재. 하여튼간에 로맨스라는 것은 프로즈 내러티브이며 그것은 픽션의 이야기를 말하고 그리고 its subject 그 주제를 또는 캐릭터를 symbolic 상징적이며 imaginative 굉장히 창의적이며 리얼리스틱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였다. 그런 것을 그렇게 다루는 거였다. 라고 하면 의미가 오잖아요. 굳이 dealt with가 스토리를 꾸며준다 아니다. 이것은 문법적으로 잘못됐다. 이런 걸 떠나서 의미가 파악이 됐다는 얘기는 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 구조를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거에 복잡한 어떤 뉴로사이언스적인 건 이 강의에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의미를 아셨잖아요. 그러면 의미
구조는 파악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근데 이거 갖고 델트 위드가 뭐 관계사가 빠졌다는 둥, ing를 바꿔야 된다는 둥,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건 굉장히 율법적인 분들이 하는 얘기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문법적으로 틀려서 너 때문에 뭐 이야기를 못 들었잖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라고 따지실 겁니까? 글과 말은 다르다고요? 그렇지 않죠. 예, 쓰면 되는 거고, 글로 쓰면, 말을 글로 쓰면 글이고, 글을 말로 하면 말인 겁니다. 자, 우리가 절대 문법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거는 영화 속에 존재하는 절대반지라는 그런 영화는 있어도 절대 문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현학적이고 상투 없는 조선시대 훈장 선생님들이 있다는 거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우프다고 하죠. 요즘 말로 웃기고 슬프다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여튼 정리 내렸죠. 해석이 됐으면 구조를 몰라도 된다. 구문 분석 안 해도 되겠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해석하기 위해서 내가 구문 분석을 했다. 근데 해석이 됐으면 구문 분석 안 해도 되겠네요. 자, 두 번째로는 연결사 빈칸 문제였어요. 그 문제가. 그거를 문제 푸는데 위치 닥터식 문제풀이법을 제시한 분들이 있었어요. 빈칸이나 연결 문제는 앞문장, 특히 주제문에서 읽고 그걸 통해서 예측하여 푼다 라는 분도 있었고, 두 번째 연결사 같은 경우는 빈칸 문제 앞문장, 뒷문장, 빈칸의 앞문장, 뒷문장을 통해서 본다.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죠. 뭐 위치 닥터의 말도 완전히 틀리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분명 주술사에 지나지 않아요. 우연히 맞을 수는 있겠지만. 아까 그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이었는데요. 만약에 그분들의 말이 통하면 주제음을 잡아보자고요.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Both novels and romances are works of imaginative fiction with multiple characters, but that's where the similarity ends. Both novel, 소설과 로맨스 이 두 개 다 works, 작품이다. imaginative, 창의적인 허구의 작품이다. 픽션의 허구자, 이 자체가 허구죠. 뭐 소설도 허구고 로맨스도 허구니까. multiple, 다양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나 that's where, 바로 그 점에서 similarity, 그 유사점은 끝이 난다. 허구와 창의성이 있는 건 맞아요. 많은 캐릭터 있는 건 맞아. 그러나 그것만 같다 라는 얘기죠. Novels are realistic, romances aren't. 소설은 realistic, 사실주의적이며 로맨스는 realistic하지 않다. 사실주의적이 아니다. In the 19th century, 그러니까 여기서 뒤에 있는 문장을 해석을 못했다 가정합시다. 또 시간이 부족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제문을 파악을 했습니다. 굵게 활자되어 있는 그 위쪽이 다 주제문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설은 리얼리스틱이고 로맨스는 리얼리스틱하지 않다. 소설은 굉장히 사실주의라면 로맨스는 약간 과장되기도 하고 우연의 일치도 너무나 많고 현실성이 좀 떨어진 느낌이야? 그렇다면 뒤에는 구조는 어떻게 나올까요? novel, 소설이 이렇다면 로맨스는 그렇지 않다? 반면에 2번? 이렇게 답을 유도할 수도 있겠죠. 물론 2번은 정답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란 말에 난들레스는 안 되겠죠? 2번이겠네. 왜? 대조가 될 거니까. 비교 대조가 될 거니까. 이렇게 우연히 나오면 기분 좋죠. 그 문제만 맞는 겁니다. 이 문제 절대 아니에요. 물론 이 첫 번째 한번 적용해 봤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거였습니다. 빈칸의 앞쪽 문장. 19세기의 소설은 로맨스는 이거였다. 해석했죠? 빈칸 뒤로 볼게요. Romance deals with plots and people that are exotic, remote in time or place from the reader and obviously imaginary. 로맨스라는 것은 구성과 사람을 다루는데 그것은 exotic, 굉장히 이국적인, 동떨어진, 이국적이었다. remote, time, 시간과 공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한, 이게 이국적인 거죠. 리더와는, 독자와는 멀리 동떨어져 있는 듯한 그러한 구성과 사람을 다룬다. 그것은 obviously, 뻔히 봐도 imaginary, 가짜다. imaginary는 imaginative와 달라요. imaginative는 칭찬한다는 느낌의 창의적이다 라는 거라면,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하다 라는 뜻이라면, imaginary는 그냥 나리어, 진짜가 아니야. 뻔히 가짜다 라는 거예요. 자, 한번 앞뒤만 문장 볼게요. 한번. 19세기의 로맨스는 프로즈, 시적 표현이 아닌 산문적인 그러한 스토리텔링이었고,
그것은 픽션, 허구의 사실을 말하는데 그 주제나 또는 캐릭터들을 굉장히 이미지를 상징적이고 심볼 상징적이고 창의적인 형식으로 그렇게 한다. 여기까지는 나보 소설과 차이가 거의 없어요. 뒤에 non realistic 요것만 좀 차이가 있죠. 비현실적이란 말은 과장하거나 좀 뭔가 아까 말씀 그랬던 것도 하여튼 뭐 여기에서 조금 차이 나는 건 non realistic 하나 정도만 차이가 있지 나머지는 소설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뒤에 보니까 로맨스는 구성과 사람을 굉장히 이국적이고 빤히 봐도 거짓말 이런 거다. 19세기의 로맨스는 이랬는데 4번 가볼게요. 경우에 따라서 로맨스는 그 도를 넘어서 빤히 거짓말처럼 보이는 또 과할 정도의 이국적인 non-realistic이 전혀 강조되는 그래서 unrealistic 되는 그러한 구성을 다룬다. 때에 따라 경우에 따라 4번도 괜찮겠네? 하면 또 얼추 맞춰보면 때로 맞춰보다 보면 대충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앞뒤 문장만 보았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애매하죠. 물론 여기서 전문적인 지식이 들어가면 좀 달라지긴 할 겁니다. 19세기에는 산문적인 내러티브였지만 로맨스가 그 이전에는 시적인 로맨스도 있었거든요. 시적 표현으로 표현하는. 근데 19세기부터 완벽하게 이제는 산문적인 내러티브로 정의가 내려진 거죠. 자, 그러면 위에 맨 올라가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소설과 로맨스의 작품이란 건 창의적인 픽션인데 멀티플한 캐릭터를 갖고 있고 그것이 유사점으로선 끝이 난다. 소설은 리얼리스틱이라면 로맨스는 리얼리스틱하지 않다. 19세기에는 로맨스라는 것은 이랬다는 거예요. 그냥 19세기 로맨스라는 건 산문적인 내러티브였고 픽션을 말하는 건데 주제나 캐릭터나 이런 것을 다룰 때 굉장히 소설과 똑같이 나블과 똑같이 이미지너티브 창의적으로 다뤘고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다뤘고 그리고 여기 좀 다른 거죠. 리얼리스틱이 없는 그런 형식으로 다뤘었다. 19세기는. 그러고 나서 로맨스는 구성과 이런 것들이 이미지너티브가 19세기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19세기의 로맨스는 이러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냥 19세기에는 이랬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로맨스라는 건 구성이나 이 사람들이 굉장히 좀 이국적이고 현실감이 동떨어진 그래서 굉장히 뻔히 봐도 거짓말에 그러한 구성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보통 그래요. 19세기의 로맨스는 어떻게 보면 소설과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난 리얼리스틱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그거보다 좀 더 로맨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19세기 때보다 더 말고 지금까지 다 봤을 때 로맨스라는 것은 굉장히 좀 뻔히 봐도 거짓말 좀 더 난 리얼리스틱이 강조가 되는 일반적으로 그걸 더 다루는 그런 구성을 다루는 그런 형태라는 거죠. 결국 19세기부터 맨 마지막에 이미지너리까지 지금 소설이 리얼스틱하다는 얘기는 전혀 안 나와요. 그건 인정이 된 상태 같고 로맨스가 리얼스틱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지금 전해가고 있는 거예요. 19세기의 로맨스도 난 리얼리스틱 했는데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로맨스는 티피컬리 일반적인 거예요. 보통 보면은 로맨스는 크게 좀 더 가짜 형식의 난 리얼리스틱 강조가 되는 허구성이 강한 그러한 플롯과 피플을 다룬다 라고 해서 로맨스가 난 리얼리스틱이라는 것을 쭉 연결해서 설명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반면에게 나올 수도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말이 나올 수 없는 거죠. 합쳐보면 로맨스는 일반적으로 다 명백히 이미지너리, 난 리얼리스틱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말로 끝나는 겁니다. 정답이 1번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사실은 여러분이 독해를 올바르게 하셨다면은 그냥 1번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래서 이거야가 아니라 이거네. 항상 독해를 하실 때는요. 선생님들이 말하듯이 독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본능적으로 읽다 보면은 이거네
라는 형태가 나오는 학생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런 말로 누군가를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도.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